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자, 저희 유튜브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안내드린 대로 이민가 두 번째 이야기로 이민가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민가의 가족이 되어 이민을 꼭 가셔야 하는 분들일까요? 그리고 왜 이분들은 이민을 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고자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현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크게 6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자녀 교육. 둘째, 삶의 질 향상. 셋째, 복지 및 세제 혜택. 넷째, 미세먼지 등 자연환경적 요인. 다섯째, 안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장애자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자녀교육. 네, 바로 자녀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교육비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유학도 보내고 사교육 광풍으로 인해 과목당 몇십에서 몇백까지 하는 고액과외가 판을 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과외는커녕 학원 하나 제대로 다니기도 힘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 결국 돈으로 교육받은 애들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사회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 불쌍한 가난한 아이들은 이 사람들한테 빌려서 변변한 직장 하나 잡기도 힘듭니다.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게 되죠.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지금은 말 그대로 돈이 없으면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우리 아이들의 적성이나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돈 잘 버는 학과, 인기 학과만 우대하는 사회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야별로 명함이 엇갈리고 학문적 편식이 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우리가 이민을 가는 주요 선진국들은 어떤가? 국가적 지원으로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서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선진국들이 괜히 선진국이 아닌 것이 이러다 보니 모든 분야가 고루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소위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똑똑한 애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한번 공부시키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 이민가로 시집 장가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다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떳떳하게 잘 성장해 갈 겁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국가들은 유학생 신분이 1년에 4, 5천만 원, 대학의 경우 1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서 영주권자들은 우수한 공립교육을 무료로 시키거나 유학생에게 비할 수 없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제 혜택. 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헌법에도 있듯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과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축적한 재산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라는 것을 냅니다. 상속세의 경우 이민 선진국가에서는 완전히 면제이거나 과세 기준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개인 최고 세율 50%, 대기업 대주주 경영권 승계 시에는 할증 30%를 추가해서 총 65%의 고액 세금을 고스란히 정부에 바쳐야 합니다. 한국이 OECD 주요 국가 중 단연 1위죠. 물론 한국이 이렇게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탈세를 저지른 많은 부자들로 인해서 부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부의 대물림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왜 이민 선진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엄청난 고액 자산가에게 한정해서만 세금을 물릴까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아니면 완화를 할까요? 사실 상속세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가족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내 재산이 명의만 바뀌어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이 사망을 해서 남은 가족이 그 가장의 재산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일부 상속세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와장창 물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진국가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즉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는 정신으로 돈 많은 부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공헌을 해온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가 자식에게 대물림 되더라도 이 돈은 곧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여진다는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고율의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말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탈세나 조세 회피를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내가 열심히 번 돈 안전하게 이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이런 분들은 이민가의 가족이 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삶의 질 향상. 네, 맞습니다. 삶의 질 향상 아주 중요하죠. 가장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이민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전후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잃어버린 것 또한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이 나뉘어지면서 주유소 총잡이다라며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아파트 문직이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은 애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져서 애새끼들마저 이런 분들 개무시합니다. 또한 무조건 새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며 5,6돈이, 4,5정이니, 38선이니 이러면서 조금만 나이가 들면 직장이든 사회든 내쫓길 준비를 해야 하고, 이들을 지켜줄 만한 사회 안전망 또한 매우 빈약하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또 밤을 낮삼아 죽어라 일해야 합니다. 이런 거 다 싫고 남 눈치 안 보고 더 나이 들어서도 마음껏 일하고 싶고, 어려울 때 손 벌릴 수 있는 복지를 벗삼아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함께 자주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 역시 이민가로 당장 달려오십시오. 넷째,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인 분들 역시 이민가의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어떤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들이 지적장애자로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한 자녀를 보는 본인의 마음 또한 찢어질 듯 하다면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여성 두 분이 오셔서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없고 사회적인 시선 또한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다며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이 여러 많은 장점이 있고 과거보다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선이나 지원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민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민 선진국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고 그 국가들 자체가 서로 다른 피부색, 인종, 언어,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이민이라는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이민가로 오실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어서 빨리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째, 안보. 네, 점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어린 나이에 통치자로 있으면서 참 졸라 모르면서 피해 숙청과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상황.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작은 하나의 불씨라도 일어나면 언제 어느 때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통해 어떤 분들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경제 지표에서도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항상 국가 순위의 점수를 깎아먹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북한이라는 골칫덩이 때문인 점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되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러 오고 싶어도 늘 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가로막고 있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들 애국자이고 어려울 때 잘 뭉치는 민족적 특성이 있어서 아마도 전쟁이 나면 너도 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겁니다. 저 역시도 이미 민방위까지 다 끝났지만 총 한 자로 쥐어주면 람보처럼 싸울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날 때 일어나더라도 평시에만이라도 좀 걱정 안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민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시작되는 미세먼지. 이거 정말 사람 미치게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이런 노래도 있듯이 사계절이 정말 뚜렷하고 자연 경관이 빼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도화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게다가 옆 나라까지 여기에 편승해서 옛다 엿먹어라 하면서 나쁜 먼지를 선물로 주고 있으니 점점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어른들도 이러할진데 더군다나 영유아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니 인내의 한계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이러한 이유로 이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날씨 속에 마음 놓고 애들 뛰어놀게 하고 싶으신 분들, 이민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민으로 인생 이모작이라는 주제로 이민을 통해 영주권자로서의 삶이 한국과 이민 간 나라 양쪽에서 얻게 되는 수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그럼 오늘 제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